바나나도 네그리타와 같이 먹어봤을 때 궁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겹치는 재료가 아닌가 해서 룩을 완전 다르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릴리지 웨즈 모양으로 해봤고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크라클랑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것도 간단한 공정이어서 설명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색소 같은 경우에는 버터나 다른 재료에 넣으시는 것보다 설탕에 섞으셨을 때 제일 고르게 혼합이 잘 돼요. 그래서 설탕에 색소를 먼저 넣고 섞어서 버터랑 같이 섞어주었고요. 이거는 믹싱 많이 안 하고 그냥 섞일 때까지만 믹싱해서 밀어 펴서 냉동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트하슈 시험 보여드릴게요. 일단 냄비에 물은 계량을 해놨고요. 자, 크로클랑 제가 큰 사이즈 슈랑 작은 사이즈 슈를 할 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 계량된 냄비에 나머지 재료 덜어 놓을게요. 자, 우유 부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소금과 설탕도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버터까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시루원의 버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버터가 너무 차가우면 이거를 끓일 때 끓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수분 손실이 좀 많이 생겨서 최대한 시루원의 버터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한번 끓여줄게요. 버터가 다 녹고 한번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작업을 해줄게요. 버터가 다 녹아서 지금 작업을 해줄 거고요. 채쳐놓은 중력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채를 미리 쳐왔지만 작업하실 때는 채는 사용하기 직전에 바로 치시는 게 덩어리가 덜 져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섞어줄 거고요. 타이머 한 번만 주세요. 가루 적당히 안 보일 때까지 작업해주시고 불 올리면 돼요. 그리고 1분 일단 맞춰서 호화 진행을 해줄게요. 한 중불 정도에 볶아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냄비 바닥에 눌러붙은 걸로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냄비 바닥보다는 반죽 자체의 성질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죽에 좀 윤기가 돌고 투명한 기운이 생기면서 한 덩이로 뭉쳐진다 싶으면 호화가 잘 된 거고요. 조금만 더 해줄게요. 지금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반죽 온도, 중심 온도를 재보시면 75도에서 80도 정도 나오실 건데 그러면 호화가 잘 된 거예요. 바로 믹싱볼에 넣어서 식혀줄게요. 식히는 이유는 계란을 넣기 위해서라서 60도 정도까지 식혀주시면 됩니다. 계란은 수분 손실을 채울 거기 때문에 정량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어서 계량을 하면서 넣어줄게요. 그래서 식은 반죽에 계란 전란 잘 풀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금씩 넣어줄게요. 일단 레시피에 적혀진 정량대로의 계란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상태 체크 한번 한 후에 진행을 할게요. 지금 레시피대로의 계란이 들어갔는데 조금 되직한 편이에요. 보이시나요? 되직해서 계란을 좀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수분량은 우유로도 채우셔도 가능하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으로 채우는 게 부피가 더 잘 나와서 계란으로만 채워주고 있어요. 수분 손실량은 작업하는 사람의 스타일마다 바뀌는 거여서 저는 항상 작업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로 계란을 더 넣어주는 편이고요. 들어 올렸을 때 삼각형으로 떨어지는 정도로 맞춥니다. 이 정도요. 그래서 제가 적은 레시피 기준으로 제가 작업했을 때는 한 20g 정도 추가 수분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릴리즈 웨지이기 때문에 슈 위에 또 다른 슈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이즈의 슈를 짜줄 겁니다. 이렇게 타공 매트 사용하시면 되고요. 계량하면서 작업해 줄게요. 큰 슈는 15에서 15g 정도로 저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슈가 부푸는 모양까지 생각을 해서 넓게 떨어뜨려 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너무 퍼지지 않게 좀 위로 봉긋한 모양으로 짜줄게요. 슈는 이 정도 간격으로 짜주시면 잘 부풀어요. 저 다른 사이즈 슈를 해줄 건데 슈는 굽는 중간에 오븐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슈와 작은 슈는 굽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판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연이라서 같은 판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작게 데코를 올릴 건데 그람 수가 재지지 않을 정도로 작게 작업을 할 거여서 1g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니 슈 굽는 온도를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슈는 160도 예열을 해서 10분 굽고 150으로 10분 굽고 그 정도로 구워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3개 짰을 때 1g 나와요. 뭐 쿠키슈여서 물은 뿌리셔도 되고 안 뿌리셔도 되는데 물 뿌렸을 때 확실히 부피감이 잘 살긴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크로클랑 가운데다가 잘 얹어줄 거고요. 미니 슈 위에도 얹어줄게요. 슈와 크로클랑의 사이즈 차이는 이 정도 되면은 끝까지 잘 덮여요. 자, 이거는 표시된 대로 180도 예열한 오븐에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그래서 구워진 슈를 준비를 했고요. 이 정도 사이즈로 나와요. 15g이고 이건 1g 미만 사이즈예요. 그리고 첫 번째 장 마지막에 있는 카라멜라이즈드 바나나 해줄 건데요. 이것도 시럽은 따로 시연을 보여드리지 않고 말로 설명을 할게요. 그냥 카라멜 시럽을 끓여주시면 되는데 물 먼저 데워주시고 물은 따로 뭐 비커에 담아서 랩 씌운 다음에 데워주시면 되고 이것도 수분 손실량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설탕 카라멜라이징 해서 물 섞어주시면 되고 좀 차갑게 사용할 시럽이어가지고 냉장 보관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뜨거울 때 넣으면 바나나의 식감이 좀 변할 수가 있어서 저는 최대한 차갑게 다음 날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끓인 시럽은 이 정도 질감이 나오고요. 바나나에 열을 가하면은 식감이 좀 많이 변하고 맛도 좀 변해가지고 저는 최대한 생과의 느낌을 살리고자 이렇게 카라멜 맛을 넣어줬습니다. 바나나는 깍두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한 지름 1cm 정도 사이즈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덜 익은 바나나보다 완전히 완숙된 바나나를 쓰셔야지 바나나의 향을 풍부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썰어놓은 거를 다시 4등분을 해줄게요. 그 시럽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이제 여기에 넣어서 인퓨징을 할 건데 한 2번 정도 쓰시면 시럽이 좀 묽어져요. 바나나에서 빠져나오는 물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보통 2번 정도만 사용을 하고 새 시럽을 끓여서 거기에 조금 섞어서 처리를 하던가 했고요. 이런 식으로 바나나 인퓨징이 잘 되게끔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숙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날 동일한 시간에 체에 받쳐서 이 카라멜 소스를 쫙 걸러주시면 돼요. 요거는 밀착 랩핑 하셔가지고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파티시에 있는데 요거는 시연 보여드릴게요. 크림 파티시에도 볼에다가 전란이랑 설탕, 볼에다가 가루 재료 먼저 넣어줄 거예요. 설탕 넣어줬고요. 중력분이랑 옥수수 전분 넣어줄 건데 따로 채치지는 않을게요. 그다음에 휘퍼로 이 가루 재료들을 먼저 잘 섞어줍니다. 그냥 전분이 굉장히 뭉치기 쉬운 재료라서 저는 가루 재료들을 먼저 섞어주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해요. 그다음에 우유랑 생크림은 냄비에 계량을 해줄 거고요. 또 이제 아까 섞어놓은 가루 재료 위에 노른자 계량을 해줄게요. 지금 상태로는 조금 되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노른자 위주로 잘 섞어주고요. 너무 처음부터 가루랑 한 번에 섞어버리면 잘 안 섞일 수도 있어요. 섞다가 조금 되직한 느낌이 난다 싶으면 아까 계량해 놓은 우유 조금 부어서 풀어줄게요. 이 정도 느낌으로 잘 섞이면 되고요. 우유가 한번 끓어오르면 작업을 할게요. 끓는 사이에
한번 박을 하면 바로 끄고 여기 섞어주시면 돼요. 노른자 익지 않게 천천히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냄비로 옮길게요. 끓이실 때는 휘퍼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 저는 바닥에 누른 거 끓기에는 주걱이 좋아서 주걱으로도 파티시에 많이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크림 끓이기 전에 페이스트랑 프랄린 먼저 렌즈볼에 계량을 해줄게요. 프랄린은 발루나사에서 나온 기성품 프랄린을 사용을 했는데 대회 때는 저는 직접 만들어서 쓰긴 했어요. 카라멜 시럽, 카라멜 디스크 만들어서 구워놓은 헤이즐넛이랑 갈면은 프랄린 만들어줍니다. 페이스트도 그 밑에 헤이즐넛이랑 식용유 적어놓은 거 헤이즐넛 먼저 꽂고 식용유 넣어서 블렌더로 갈아줘서 만들었고요. 헤이즐넛은 기름이 좀 많이 나오는 견과류이기 때문에 식용유 많이 넣을 필요 없이 저 정도만 넣어도 되시고요. 저 헤이즐넛 프랄린과 페이스트 두 종류를 모두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풍부한 헤이즐넛의 맛을 좀 의도했습니다. 왜냐면 프랄린은 너무 좀 단 카라멜 맛이 나서 페이스트까지 넣어줘야지 헤이즐넛의 맛이 잘 나와요. 그다음에 파티시에 끓여줄게요. 휘퍼로 할 때랑 주걱으로 끓일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요. 주걱으로 끓이면 이렇게 좀 분리 나는 느낌이 나는데 이럴 때 빠르게 섞어주시면 크림이 저절로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윤기가 돌면 저는 한 10초 정도 더 끓인 후에 불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끓인 파티시에는 바로 아까 계량해 놓은 헤이즐넛 페이스트와 프랄린 위에 부어줄게요. 그리고 휘퍼로 빠르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랩 준비해놓은 철판에 가루 펼쳐서 식혀주시고요. 최소 4시간 이상은 냉을 먹여야지 얘가 안정화가 되어서 저는 보통 전날에 끓여서 다음날 사용을 해요. 그런 다음에 밀착 랩핑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온도가 빨리 내려가도록 최대한 얇게 펴줄게요. 이 상태로 냉장 보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을 쓸 건데요. 이것도 되게 간단한 배합이라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적어놓은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네. 완제품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 크기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색도 이 정도로 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장에 있는 크루스티형에 이걸 넣어줄 거예요. 크루스티형도 그냥 녹여서 섞기만 하면 되는 배합이라서 따로 시연은 하지 않을 건데, 주의하실 점은 소금이 들어가는 배합이라서 화이트 초콜릿을 녹일 때 소금을 같이 녹여주셔야지 짠맛이 고르게 분포가 돼요. 그 점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 헤이즐넛 분태는 구워서 먹어야지 좀 짠내가 안 나서 구워서 준비를 했는데, 호박씨 같은 경우에는 구우면 오히려 그 고소한 맛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씨는 굽지 않은 상태로 그냥 부수기만 해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크루스티형 만들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제품이 완성이 되고요. 틀을 올려서 계량을 해주시고 숟가락으로 고르게 분포를 시켜준 후에, 이거는 커피 할 때 쓰는 도구긴 한데 저는 여기에 사용을 해줄게요. 템퍼로 평평하게 눌러줍니다. 템퍼 사용하실 때 이거 자체가 좀 묵직한 에어가지고 따로 힘을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템퍼의 무게만큼만 눌러주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누르면 얘가 딱딱해져서 식감이 너무 딱딱해지므로 이 정도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얼려서 떼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장 다시 한번 봐주시면 누아제 몽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만든 크루스티형 위에 누아제 몽떼를 짜줄 건데요. 몽떼 만드는 방식은 얼그레이 몽떼 만들었을 때랑 거의 흡사해요. 그냥 인퓨징하는 공정이 빠졌을 뿐이고, 크림 데워서 초콜릿에 넣고 갈고, 판젤라틴 불려서 갈고, 차가운 크림 넣어주고, 이거 다 똑같고요. 네그리타도 몽떼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날에 만들어 두었고요. 한번 힙해서 사용을 할게요. 뚜뚜비용이라는 크림 짜는 방식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라띠즈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거든요. 이런 턴테이블이나 돌림판 위에 장미깍지로 크림을 고르게 짜주는 방식이고요. 힘주. 완성된 몽떼 질감은 이 정도 됩니다. 좀 틱한 편이에요. 뚜뚜비용은 크림의 질감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뿌리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지는 정도로 잡을게요. 이게 기법이 조금 어렵긴 한데 크림을 굉장히 고르게 잘 드실 수가 있어서 케이크에 굉장히 좋은 크림 짜는 방식이에요. 크림이 손에서 조금 녹을 수가 있는데 제가 손이 뜨거운 편이어서 잠깐 얼리고 시작할게요. 이거 보이나요?
제과용 그 돌아가는 돌림판 쓰셔도 되는데 저는 저희 업장은 그냥 턴테이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올려놓은 크루스티앙이고요. 이거는 바닥으로 왔던 평평한 면을 위로 가게 해서 사용을 할게요. 저 중앙 부분 잘 맞춰주시고요. 저는 보통 쓰는 장미깍지보다 작은 제품 사용했고 103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 잘 맞춰서 짜줄게요. 이렇게 뚜뚜비용 짜주시면 됩니다. 세 번 시연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고르게 힘을 줘서 짜는 게 중요한데 끝에 갈수록 좀 더 힘을 많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깍지는 그 넓은 부분이 밑으로 오게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냉동하신 후에 해동해서 판매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뚜뚜비용 완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카라멜라이즈드 노아젯이랑 카라멜 시럽이 있는데요. 카라멜라이즈드 노아젯은 헤이즐넛을 구운 다음에 반으로 갈라서 카라멜에 약간 볶아주는 거예요. 요거는 볶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걸려서 제가 오늘 시연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네. 한 요 정도 색감 내시면 되세요. 프라이팬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코팅이 잘 된 틀로 작업을 해야지 코팅이 좀 카라멜이 예쁘게 코팅 잘 되고요. 작업하신 후에 바로 손으로 하나하나 떼어주셔야지 붙지 않고 잘 굳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관하실 때는 이런 방습제 하나 넣어서 밀봉되는 통에 넣으시면 좀 한 3주 동안은 짠맛 없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라멜 시럽은 아까 그 짜끄만한 슈 코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만드는 거는 패스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아까 사과할 때 카라멜을 했던 것처럼 철판에다가 부어서 얇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보관을 얇게 해준 다음에 부셔서 보관을 해주시면 다시 데울 때도 용이하셔가지고 시럽은 그냥 통에 바로 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빨리 녹아요.
데워줄게요. 시럽 온도는 120도에서 작업을 해줄게요. 12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너무 두껍게 코팅이 되고요. 120도보다 조금 높으면 1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너무 묽어서 코팅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 카라멜 시럽은 지금처럼 코팅 작업한 후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시 판에 얇게 펼쳐서 계속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120도까지만) 데우면 몇 번 사용을 해도 그렇게 색깔이 진해지진 않아요. 160까지 올라가시면 색이 점점 진해집니다. 웬간하면 적외선 말고 이렇게 꽂는 온도계로 정확히 온도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114도여서 (128도인데) 그냥 작업을 해볼게요. 이 정도 질감이 나옵니다. 미니슈 해놓은 거에 꼬쟁이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줄 거고요. 카라멜 시럽을 한번 슈팅을 해줄게요. 조금 털어주시고 여기 맺혀 있는 부분은 뜨거운 냄비에 이렇게 문대주시면 얇게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고 잠시 식혀둘게요. 좀 깻잎 정도 돼. 잡아줘. 온도가 떨어지면 바로 되직해져서 질감 보면서 계속 데우면서 해줄게요. 이 카라멜라이징 된 슈는 조금만 식혀도 금방 굳어서 바로 빼주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헤이즐넛 데코와 마찬가지로 밀봉해서 실온에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바로 몽타주 부분 들어갈 건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되세요. 아까 15g 정도로 꼬은 사이즈의 슈이고요. 윗부분을 평평하게 쳐줄게요. 슈는 만들고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 대량 생산을 하실 거면 이렇게 구워 놓은 다음에 냉동 보관하셨다가 나가기 직전에 한번 데워서 오븐으로 데워서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핀셋으로 가운데를 좀 파줄 건데요. 안에 최대한 내용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좀 잘 파줄게요. 그리고 파티시에를 먼저 채워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전날에 끓여서 밀착 랩핑해 놓은 파티시에고요. 저는 네그리타를 파티시에 끓일 때 넣지 않고 나중에 넣어주었어요. 조금 더 네그리타의 맛이 직관적으로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에 마지막에 넣어줬고요. 그래서 끓이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손질량이 항상 바뀌어요. 마지막 최종 제품의 그람수를 재준 다음에 넣어주겠습니다. 잎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네그리타 향이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으면 끓일 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풀어줄게요. 그래서 휩을 올리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크림이 덩어리지지 않게 잘 풀어지면 되고요. 칼주머니에 담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슈 안에다가 파티시에 먼저 채운 후에 바나나까지 채워줄 건데요. 저는 5대4 비율 정도로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파티시에 먼저 채워주고 바나나 채운 후에 좀 남는 공간은 다시 파티시에로 채우던가 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40g 정도 짜줬고요. 그 하루 인퓨징한 바나나고요. 이 정도 제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몰리지 않게 골고루 바나나를 퍼뜨려서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38g 들어가서 여기서 멈출게요.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완성을 보여드리자면 아까 제가 뚜뚜비용 짜둔 크러스티안 올려주시면 되고요. 트리몰린으로 좀 부착해줄게요. 그 잘린 단면의 가장자리에만 해주셔도 충분히 부착이 돼요. 뚜뚜비용 짠 거 올려주시고 카라멜 라이징 했던 슈까지 올려주시고요. 이거는 대회 끝나고 나서 라띠지에서도 한번 판매를 했었던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카라멜 라이징 헤이즐넛 올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회에 출전했었어요. 끝났습니다.